여러분, 오늘 볼 종목은 그래피입니다. 이 종목은 그냥 치아교정 관련주다, 덴탈 3D 프린팅 회사다, 이 정도로만 보면 절반밖에 못 보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래피는 단순히 치과용 소모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아예 투명 교정 치료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상장 공시 기준으로도 그래피의 핵심 제품은 형상기억 투명 교정 장치, 3D 프린팅 소재, 질소경화기 등으로 정리돼 있고, 회사도 직접 출력형 얼라이너와 형상기억 소재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교정 솔루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 투명 교정 시장의 강자는 필름 기반 방식이었는데, 그래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3D 프린팅으로 직접 얼라이너를 만들고 여기에 형상기억 소재를 붙여서 치료 효율까지 높이겠다는 그림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치아 교정이라는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굉장히 크고, 한번 표준이 바뀌면 소프트웨어 소재 장비 후 공정까지 다 같이 따라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피를 볼 때는 단순 제조업체가 아니라 소재와 워크플로우를 함께 파는 플랫폼형 의료기기 회사로 봐야 합니다. 이 회사의 핵심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형상기억 소재. 둘째, 직접 출력형 투명 교정 장치. 셋째, 글로벌 확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그래피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증권 보고서에서는 그래피가 치아 스캐닝, 교정 계획 수립, 설계, 얼라이너 제작, 후공정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런 구조가 단순 제품 판매보다 진입장벽을 높인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피를 단순히 좋은 기술이 있는 회사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시장은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래피는 오랫동안 기술 스토리로 주목받아왔고, 최근 들어서는 그 기술이 실제 매출 구조와 해외 확장으로 연결되는 구간에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갑자기 뜨거워졌던 겁니다.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그래피의 2025년 연간 매출은 약 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 성장했습니다. 분명 매출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업손실은 약 110억 111억 원으로 적자가 이어졌습니다. 이 숫자만 놓고 보면 어떤 분들은 아니, 적자 회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센 거냐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맞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IPO 과정에서 제시했던 기대치보다는 못 미친 실적을 냈고, 머니투데이 보도에서도 주요 제품 공급이 예상보다 더디고 글로벌 영업 확대 과정에서 판관비 부담이 컸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그래피를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적자 그 자체보다 적자의 성격이 바뀌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면 4분기 전체 매출 104억 원, 영업손실 11.1억 원이었는데, 이 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소재 매출 비중 상승입니다. 사큐25 전체 소재 매출은 5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었고, 형상기억 소재 실적은 47.8억 원으로 124% 급성장했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마진율이 높은 소재 부문 비중이 24년 40%에서 25년 52%로 올라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즉, 아직 전체 손익은 적자지만 매출 믹스는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의료기기나 소재 기업은 매출이 늘어도 처음에는 판관비와 인증비용, 해외 영업비가 먼저 나가서 적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고마진 제품 비중이 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손익 레버리지가 확 튀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피를 좋게 보는 쪽은 바로 이 지점을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은 적자지만 매출 구조가 이미 바뀌고 있고, 해외 고객 기반이 붙기 시작하면 수익성이 급변할 수 있다. 이 논리죠. 특히 지역별 매출 흐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2025년 기준으로 유럽 36.3억 원, 북미 30억 원, 일본 31.9억 원, 중남미 16.4억 원 등 해외 매출이 넓게 깔려 있다고 봤고, 머니투데이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비중이 80%를 훌쩍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수 덴탈 회사와는 완전히 다른 그림입니다. 국내에서만 승부 보는 회사가 아니라 애초에 해외 인허가와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덴탈 밸류 체인에 들어가려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피는 대체 뭐가 그렇게 다른가? 회사가 내세우는 차별점은 형상기억입니다. 일반적인 투명 교정 장치는 필름 기반으로 제작되는데, 그래피는 형상기억 특성을 지닌 레진과 3D 프린팅 기술을 결합해 직접 얼라이너를 출력하는 구조를 밀고 있습니다.
회사 사이트와 각종 기사, 리포트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장점은 환자 맞춤형 설계, 직접 출력, 치료 효율 개선, 그리고 기존 방식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부착물 없이도 복합 치아 이동 구현 가능성을 언급했고, 형상기억 특성 덕분에 더 부드럽고 지속적인 힘을 가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옵니다. 이 말은 결국 기존 투명 교정 시장의 게임 룰을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기존 룰이 필름을 잘 만들고 많이 파는 회사가 이기는 구조였다면, 그래피가 꿈꾸는 새 룰은 소재, 프린터, 디자인, 후공정, 임상 데이터, 현지 생산까지 묶어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회사가 이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성공하면 단순 제품 하나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과 기공소가 그래피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피를 그냥 교정장치 회사가 아니라 소재 기업이자 솔루션 기업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래피 스토리에서 절대 빼면 안 되는 게 인허가와 특허 그리고 연구개발 신뢰도입니다. 덴탈 분야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인증과 임상 신뢰가 약하면 시장을 뚫기 어렵습니다. 그래피는 미국 FDA 510K 유럽 CE 등 다수 글로벌 인허가를 확보해 왔다고 밝히고 있고, 2025년 말 기사에서는 덴탈 소재 기준 FDA 510K 58건, CE 인증 37건 확보를 언급합니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가 우수기업부설연구소 국가 인증을 받았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화려한 홍보 문구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기기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신뢰를 쌓는 데 필요한 자격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피를 볼 때 투자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이 회사가 기술이 있느냐는 이미 어느 정도 통과한 질문입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기술이 얼마나 빠르게 해외 매출로 전환되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매출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 구조를 갖느냐. 이 관점에서 2026년 뉴스 흐름은 꽤 흥미롭습니다. 1월에는 상상인증권이 유럽 ODM 수출 하반기, 미국 시장 본격화, 중장기, 일본, 중국, 남미 수출 확대 가능성을 체크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1월 하나증권은 미국 DSO, 유럽 파트너사, 일본, 중국 확장 시나리오를 언급하며 중장기 점유율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2월과 3월에는 회사도 미국 현지 생산 공급 전략, 유럽 미국 인증 기반 확장, 중국 러시아 인증 준비, 대형 파트너 협력 강화 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2026년은 그래피에게 기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기술이 숫자로 찍히느냐 마느냐를 시험받는 해입니다. 특히 미국 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는 한국에서 만들어 수출만 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국 현지 생산과 현지 유통 네트워크 기반 공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미데일리 인터뷰에서는 미국 현지 공장을 확보했다고 했고, 장비 소재 후 공정 시스템 기술 지원을 포함한 토털 솔루션 공급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피는 단순 제품 수출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단가가 높고 한번 레퍼런스를 잡으면 산업 전체에서 신뢰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그냥 수출이 아닙니다. 증권가와 기사들을 종합하면 유럽에서는 MEDNTIS 같은 파트너를 중심으로 ODM과 유통협력 현지 확산이 포인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피가 유럽에 직접 하나하나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미 네트워크를 가진 파트너와 손잡고 빠르게 침투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겁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해외에서 빠르게 스케일업 하려면 보통 이런 파트너십이 중요합니다. 자체 영업만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뜨거운 뉴스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3월 더벨 기사에 따르면 그래피는 올해 중국과 러시아 진출을 위해 현지 인증을 준비 중이고, 러시아에선 스타스마일과 전략 협력, 중국에선 본덴트와 협력을 통해 현지 사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덴트는 연간 수만 건 수준의 교정 치료를 수행하는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업으로 소개됐고, 그래피는 상반기 내 중국 2등급 의료기기 인증 마무리 6월 공식 론칭 행사 계획까지 언급됐습니다. 이건 단순 기대감 뉴스로도 볼 수 있지만 시장은 이런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정말 해외에서 통하나? 라는 질문에 대해 파트너와 인증이 가장 구체적인 답이기 때문입니다. 3월 심포지엄 뉴스도 그냥 행사 뉴스로 넘기면 안 됩니다. GRAPHY SMA 레전즈 심포지엄 2026에는 15개국에서 약 300명의 교정 전문의와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전해졌고, 임상 사례와 워크플로우가 공유됐습니다. 이런 행사는 겉으로는 홍보 행사 같지만 실제로는 의료진 커뮤니티의 기술을 침투시키는 과정입니다. 특히 덴탈 시장은 의사가 써보고 동료가 인정하고 케이스가 쌓여야 본격적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심포지엄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그래피 입장에서는 기술 전파의 현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스토리는 꽤 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만 하면 대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리스크입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실적의 속도입니다. 그래피는 분명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PO 때 기대했던 숫자보다 실제 성장은 느렸고 영업손실도 계속됐습니다. 상상인증권도 치가업계가 보수적이라 제품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 속도는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결국 그래피의 가장 큰 숙제는 좋은 기술을 빠른 채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채택 속도가 예상보다 늦으면 주가는 기대를 먼저 반영한 만큼 되돌림도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주가 변동성입니다. 그래피는 올해 초부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며 투자주의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지정 해제 후 재지정 예고 같은 시장 경보 이슈가 따라 붙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좋은 뉴스 하나에 급등할 수 있지만 반대로 기대감이 꺾이면 조정도 매우 빠르게 나옵니다. 특히 실적 발표, 인증 일정, 계약 가시성 같은 이벤트가 주가를 흔드는 폭이 큽니다. 스토리주이면서 동시에 숫자 확인 구간에 들어선 종목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외 확장 실행력입니다. 미국, 유럽, 중국, 러시아, 일본, 남미 말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 확장은 늘 계획과 실행 사이에 간극이 큽니다. 인증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고 현지 파트너가 기대만큼 빨리 물량을 못 붙일 수도 있고 초기 데모는 성공해도 반복 주문이 예상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결국 그래피의 2026년 주가는 좋은 기술의 존재가 아니라 해외 고객이 실제로 돈을 지불하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밸류에이션 기대가 너무 앞서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증권은 해외 확장이 성공적이면 굉장히 큰 그림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조건부 시나리오입니다. 아직 현재의 절대 숫자는 크지 않고 영업적자도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래피는 이미 완성된 실적주가 아니라 고성장 전환을 시장이 선반영하는 구간의 종목에 더 가깝습니다. 이런 종목은 상승할 때 엄청 빠르지만 체크포인트가 하나만 어긋나도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업사이드도 분명합니다. 왜 시장이 그래피에 높은 관심을 주느냐? 그건 이 회사가 단순히 교정장치 하나 더 파는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 투명 교정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노리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직접 출력형 형상기억 소재, 후공정 장비, 소프트웨어 설계, 글로벌 인증, 현지 파트너, 임상 데이터가 연결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 하나증권은 그래피가 20만 건 이상의 임상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90개 이상 국가에서 150개 유통업체와 협력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 수치가 그대로 모두 매출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외 확장을 위한 준비폭이 작지 않다는 점은 시사합니다. 또 2025년 11월에는 100% 종속회사 디지털 그래피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합병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주가 재료라기보다 상장 이후 조직과 사업 구조를 정리하면서 본업 집중도를 높이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래피는 상장만 한 게 아니라 상장 이후 체질 정비까지 병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피는 지금 두 개의 시간이 동시에 흐르는 종목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시간입니다. 현재의 그래피는 아직 적자입니다. 실적 기대치를 완벽히 충족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주가는 가파르게 올랐고 시장 경보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분명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의 시간입니다. 미래의 그래피는 직접 출력형 투명 교정, 형상 기억 소재, 글로벌 인증, 미국 현지 공급, 유럽 ODM, 중국 러시아 진출이라는 큰 그림을 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림이 실제 반복 매출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지금 시장이 붙여주는 프리미엄은 오히려 시작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전환이 지연되면 지금의 기대는 과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피를 이렇게 봅니다. 이 종목은 안전한 우량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뜬구름 테마주로 치부하기에도 기술과 인증, 파트너, 매출 성장의 근거가 쌓이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피는 기술 스토리가 숫자로 검증되기 시작한 초입의 고변동 성장주에 가깝습니다. 결국 이 종목의 핵심 체크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유럽 ODM과 미국 DSO 현지 공급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빨리 찍히는가. 둘째, 중국과 러시아 인증 및 파트너십이 계획에서 실행으로 넘어가는가. 셋째, 고마진 소재 비중 확대가 영업적자 축소로 연결되는가. 넷째, 스토리보다 숫자가 더 빨리 따라붙는가.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그래피는 단순 급등주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높은 밸류를 시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종목이 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삐끗하면 단기 가열 부담이 크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피는 아직 완성된 실적주는 아니지만 투명 교정 시장의 룰을 바꿀 수 있다는 기대를 기술 인증, 해외 파트너, 매출 성장으로 하나씩 증명해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종목을 보는 가장 정확한 시선은 아마 이걸 겁니다. 지금 그래피는 단순히 치아 교정 장치를 파는 기업이 아니라 치아 교정의 생산 방식과 치료 방식을 함께 바꾸려는 기업입니다. 시장은 그 가능성에 먼저 베팅하고 있고 이제 회사는 그 기대를 숫자로 갚아야 하는 구간에 들어왔습니다.